미국 하버드에서 대학에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요인을 밝히기 위해서 70여 년간 이제 행복 요인에 대해서 추적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행복을 향상하는 것은 대다수 사람이 생각하는 학력이라든가 부, 명예 등이 아니었습니다. 다름 아닌 인간관계였습니다. 좋은 인간관계였던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직장 생활을 잘하는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직장 내 행복에서 가장 영향이 큰 변수는 급여가 아니고 인간관계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보더라도 갑작스레 퇴직하는 경우에 일이 많거나 일이 힘들다고 해서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퇴직하지만 실제 나중에 알고 보면은 그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퇴직한 경우가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엄마나 인간관계는 노년의 행복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고독은 건강에도 치명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억지로 맺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진정한 인연과 스치는 인연은 구분해서 인연을 맺어야 한다. 법정 스님의 말씀인데요. 나이 들수록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말았으면 합니다. 외로움에 자칫 흔들리기 쉬운 노년에는 관계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저는 화 다스리라고 생각합니다. 화는 특히 노년층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앵그리 올드라는 단어까지 생겼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화를 내면은 손해보는 사람은 화를 낸 당사자입니다. 화를 자주 내면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자신의 건강까지 위협을 받습니다. 고대 로마를 대표하는 철학자 세네카는 그의 저서 화에 대하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화를 내어 승리하는 것은 결국 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화를 가라앉히는 최고의 방법은 화를 내는 것을 늦추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화가 나더라도 참으면서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십시오. 더 큰 화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은퇴하거나 나이가 들어 잘 지내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보통 인간관계, 취미, 건강, 돈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노년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취미도 빼놓을 수가 없지요. 취미가 없다면 은퇴 후 갑자기 불어난 시간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건강은 두말할 것도 없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친구가 많고 취미 부자라도 건강이 좋지 않으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관계도 취미도 돈이 없으면 지속하기 힘들다는 데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돈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나이 들면 누구나 퇴행성 질환에 걸립니다. 제가 병원을 최근에 간 적이 있는데 정형외과를 가보면 70대, 80대 어르신들 30-40명은 항상 앉아 계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돈이 없으면 건강한 삶도 유지하기 힘들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퇴직 후 모임에서 지갑을 열지 않는 부장님이라든가 교수님, 그 전에 교수님, 판사님 이거 필요 없습니다. 과거의 지위보다 지금 얼마나 돈을 내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갑을 열고 심사임당을 내느냐, 세종대왕을 내느냐에 따라서 퇴직 후에는 그 사람의 지위가 새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우리에게 은퇴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운이 좋아 환갑잔치를 하고 나면은 얼마 되지 않아서 삶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자식, 친지, 친구들 다 모아놓고 그런 자리에서 환갑잔치상 받는 사람 있을까요? 주위를 아무리 돌아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도 환갑이 넘었지만 환갑잔치 한 적 없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100세 시대입니다. 이렇게 수명이 크게 연장되면서 적어도 30년이나 되는 은퇴기가 새로 생겨났는데요. 그렇다면 그 최소한 30년의 은퇴기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 다들 고민이실 겁니다. 평생 현역으로 사는 건 없을까? 어떻게 하면 평생 직업을 찾을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대답을 저는 송숙기 작가로부터 찾고 싶습니다. 송숙기 작가의 조언은 귀를 피담아 들만 한데요. 그는 평생 현역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직업을 찾는다면 자기처럼 인포프레너가 되라고 권합니다. 인포프레너는 한마디로 지식과 정보를 파는 1인 기업가입니다. 정보라는 인포메이션에 기업가라는 엔트레프레너를 합성한 말입니다. 전직 경험이나 재능을 살려서
책을 쓰거나 강연하고 컨설팅을 하는 직업군을 모두 말합니다. 평생 현역으로 살기 위해서 인포프런에 도전하는 건 어떨까요? 주변에 시도 때도 없이 자랑을 늘어나 약간 불쾌했던 경험은 누구나 갖고 있을 것입니다. 자랑도 가지죠. 일 자랑, 아내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 자기 자랑, 심지어는 애완견 자랑까지 있습니다. 이 중 특히 이 퇴직 이후 특히 나이 먹어서 하지 말아야 될 자랑을 꼽는다면은 자식, 돈, 자기 자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들은 왜 그렇게 자식 자랑에 열을 올릴까요? 자식 자랑을 통해서 자신을 과시하고 싶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공통된 바람입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잘 되지 못한 자식을 둔 부모가 확률이 높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식 자랑이 십중팔구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줄 수 있는 환경인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이 많은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재산 자랑 역시 부를 쌓지 못한 사람에게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자식 자랑처럼 부 역시 쌓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확률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부를 자랑하는 순간 그것은 시기와 질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힘들게 맺었던 인간관계가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랑은 또 어떤가요? 왕년에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었다면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자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과거 회사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일했던 것은 모두 존중받고 명예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왕년에 자신이 대단했다고 자기 자랑을 하는 순간 그 명예는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사자성어, 고사성어 중에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머니 속에 송곳이라는 뜻인데요. 진짜 뛰어난 사람은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도 자랑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칫 자랑으로 흐를 수 있는 대화를 피하고 싶다면 공통 관심사인 취미생활, 건강을 주제로 얘기를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이 책의 주제이며 누구나 해당하는 나이듦, 노년의 품격에 대해서 놓고서 그걸 화제로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서로 공감하고 부드럽게 다투지 않고 불편한 마음 없이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0여 년 전에 다 쓰고 죽어라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책의 메시지 중 핵심은 그동안 모은 돈, 평생 모은 돈을 후회 없이 다 쓰고 떠나다, 다 쓰고 죽어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영모기지를 통해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자신의 생활비로 다 쓰라는 주문입니다. 저자는 상속은 자녀의 영혼을 망친다고 말을 합니다. 자식이 상속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부모가 죽기를 기다릴 때 자식의 영혼을 끼칠 영향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 읽었던 다 쓰고 죽어를 다시 소환하는 이유는 책이 전하는 메시지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다 노후에 아파트 한 채, 덩그러니 아파트 한 채뿐인 경우가 5060 세대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남은 아파트를 지키고 이를 또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모습이 대부분입니다. 그것보다는 아파트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재산을 매월 지급되는 현금 수입원으로 전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쪼들리지 않아서 노후 생활을 훨씬 풍요롭게 할 수가 있고 생활비에서 남은 돈은 또 자녀에게 자녀 생활비로 보탤 수가 있습니다. 또 자녀 사이에 재산 다툼할 여지가 근본적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자기가 가진 재능이라든가 선한 마음까지 아낌없이 다 쓰고 간다면 금상첨화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무엇보다 시간을 잘 보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은퇴 후 인생 이막, 인생 후반전을 맞아 하루하루 시간 관리는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회사 생활과 달리 갑자기 시간 부자로 거듭나기 때문인데요. 늙어서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삶이 모여서 인생이 되고 인격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시간을 잘 보내야 합니다. 이제 남들과 경쟁하는데 시간을 쓰는 때는 다 지났습니다. 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오로지 자신과 경쟁 속에 시간을 알차게 써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지금 이 시간에 집중해 보십시오. 끝이 장대하도록 말입니다.